자,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강의는 나는 선생님 함수가 너무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기준으로 함수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전부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 중학교 2학년 과정,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해서 배울 거고, 중2 과정에서는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고, 중3에서는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 중에서 함수의 활용은 잠깐만 밀어 놓을 거고요. 이제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그러면은 중1 때도 배웠고, 중2 때도 배웠고, 중3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가서도 배우려고 하는 함수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건데요?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는 대로 혹시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대답해 보세요. 함수가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까? 아무 말이나도 막 해봐.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함수는요, 어떤 미지수의 값이 한 개가 결정이 될 때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미지수가 결정이 될 때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 함수에서 가로로 있는 축과 세로로 있는 축 두 개가 존재할 때 가로가 있는 축을 x라고 하고 세로가 있는 축을 y라고 하기 때문에 x의 값 한 개에 y의 값 한 개가 존재하는 것을 대응되는 것을 함수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함수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딴 말을 하지 마시고 x의 값이 한 개가 있을 때 y의 값도 1이라는 게 아니에요. 한 개가 주어질 때 y 값 한 개씩 대응되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x와 y로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는 x, y가 꼭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왜 x와 y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EBS 강의를 보시면은요, EBS 그 교육방송의 선전을 보시면은요, 파리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대요. 꿀벌같이 닮았는데 막 날아가고 있었대요. 막 일로도 날아가고 막 날아다니겠죠. 그래서 수학자가 누워서 이 파리의 위치를 좀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가로로 하나, 세로로 하나 줄을 그었어요. 그래서 좌표를 주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좌표대로 선을 연결했더니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한 좌표에 파리가 있더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좌표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거고 그게 평면을 결정짓는 평면의 좌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0,0이라는 원점이라는 명칭을 주게 되었고요. X축이 가로고 세로축이 Y라고 되었으며 수직선상에서 상승하는 쪽은 양의 값, 하강하는 쪽은 음의 값, 오른쪽 동쪽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 값,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 값이라고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여기를 제1사분면이라고 그랬고 여기를 제2사분면이라고 그랬고 여기를 제3사분면이라고 그랬고 여기를 제4사분면이라고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쳐다보니 1사분면은 x가 전부 다 양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x, y의 1사분면에서 x는 양수가 되는 거고 y도 전부 다 양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y도 전부 다 양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2, 4분면은 x가 서쪽으로 갔기 때문에 음수가 되었대요. 그래서 x, y에서 x가 음수가 되고 y는 상승이니까 양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네요. 제 3, 4분면에 x, y에서 x는 서쪽으로 갔기 때문에 음수가 되고요. y도 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4, 4분면은 x는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양수고요. y는 하강을 했기 때문에 음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1, 2, 3, 4분면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이미 느낌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을 거고, 근데 느낌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 그렇구나라고 되어 있어서 익었던 과정이 아니고 그냥 나는 새로 한번 함수를 배우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함수가 1학년 때 정비례가 있었고요. 반비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비례도 그렇고 반비례도 그렇고 우리는 뭐가 성립이 되냐면 비례상수라는 게 튀어나와요. 비례상수는 어떤 거냐면은요. 자, 여기에서 굳이 여기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 x와 y가 있는데요. x가 1, 그 다음에 2배를 하면 2, 3배를 하면 3, 4배를 하면 4에 커지죠. 그럼 다음에 y도 역시나 내 마음대로 그냥 2라고 할게요. 그럼 x가 2배가 되었을 때 y도 2배를 하고 또 x가 3배가 되었을 때 y도 3배를 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x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y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것을 우리는 같이 커진다. 같이 커진다 그래서 우리는 정비례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x에다가 2를 곱했더니 y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얘를 줄여서 우리 y는 2x라 그러고 이때 요 앞에 있는 이 녀석을 우리는 비례상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비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반한다? 역으로 된다는 거죠. 1, 2, 3, 4에서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곱하기 2가 되었을 때 얘는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곱하기 3으로 되었을 때 3분의 1배만큼 줄어들고 곱하기 4가 되었을 때 4분의 1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x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내용입니다. 식은 참 공교롭게도 재미나요. 얘네 둘이 곱하니까 8이 되고 얘네들이 곱하니까 8이 되고 곱하니 8이 되고 곱하니 8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x와 y를 곱했더니 8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이 8이 뭐가 되냐면은 비례상수라는 겁니다. 8이. 이게 비례상수예요. 그러니까 x와 y가 무슨 값을 가져?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비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적지 않고 양변 x로 나누어서 y는 x분의 a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단 x는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것은 무형근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분모가 0이 안 되니 요 전체 값은 a는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 y도 0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비례와 반비례를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녀석들을 그래프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프로 가져가신다면 혹여라도 강의를 들으면서 모르는 거는 물어보세요. 혹시나 인터넷으로 유튜브에서 들으신다면 모르겠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는 y는 x의 그래프, 즉 정비례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반비례는 조금 이따 볼게요. 가로축을 x, 세로축을 y라고 나왔을 때 x에다가 0을 넣었더니 얘는 0,0을 지나게 되네요.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y는 1이 되고 x에다가 2를 넣었더니 y는 2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연결했더니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로 y는 2x를 해볼게요. 그럼 2x는 1을 넣었을 때 2가 되고 2를 넣었을 때 4가 되는데 원점은 똑같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렸더니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얘는 y는 x, 얘는 y는 몇 x? 2x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급하게 이렇게 가져가면 얘는 뭐가 되냐면 y는 몇 x 돼요? 3x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이 점점 커지면 무슨 축에 가까워지는 겁니까? y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 x축으로 점점 가까워진대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냥 예를 드는 숫자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y는 뭐 4분의 1x, 그러니까 y는 얼마가 됩니까? 8분의 1x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되어서 이제 y는 a의 x의 그래프에서 만약 a가 0보다 큰 양수라고 하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1번 원점을 반드시 지납니다. 2번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다 올라가죠. 그래프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증가의 그래프입니다. 다 올라가는 그래프죠. 오른쪽 위로 증가의 그래프. 그 다음에 3번 곰곰이 봤더니 이 녀석들이 전부 다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고 있다 이겁니다. 맞죠? 2, 4분면, 4, 4분면은 그 어디에도 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은 뭐냐면은요. 이번에는 이거 기억했습니까? 기억을 했으면 이제는 음수를 보겠습니다. 음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설명이 많았나요? 이걸 지우시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쫄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자, 0을 넣으면 0이죠.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쭉 연결했더니 어떤 이런 그래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하나를 더 그리고 하나를 더 그리죠. 얘를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2x,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고 할게요. 아까 우리 양수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럼 보세요. 이번에는 이 녀석의 절대값, 이 녀석의 절대값 기준으로 절대값이 잠깐만 왜 이렇게 했을까? 미안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1x입니다. 그럼 절대값 요거 봐야 돼요. 어이구야 정말 뭔 생각. 자,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무슨 축에 가깝습니까? y축에 가깝죠.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x축에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하지만 실제적인 수로 봤을 때는 음수는 얘가 제일 커요. 맞죠? 절대값이 작다는 것뿐이고. 자, 이제 그럼 이러한 그래프의 특성을 본다면은 첫 번째 1번. 얘도 역시나 원점을 지나는 건 똑같습니다. 양수일 때와 똑같아요. 하지만 얘는 감소함수의 그래프예요. 우하향, 즉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그러니까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정수라고 하죠. 그러면은 각각 정수에 해당되는 점들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으로 표시해야 돼요. 근데 걔가 수전체라고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때는
직선을 그어주셔야 돼요. 무수히 많은 분수 소수들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까? 수 전체는 직선이고 정수는 점으로 표현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정비례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비례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아까 선생님이 정비례에서 양수면은 1, 3, 4부면을 지난다 그랬고 음수면은 2, 4, 4부면을 지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정비례에서 양수면은 증가함수의 그래프고 음수면은 감소함수의 그래프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 머릿속에 잘 새기고 이제는 반비례 들어갑니다. y는 x분의 a의 형태였고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반비례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1번 a가 양수인 경우와 2번 a가 음수인 경우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y는 x분의 1 그리고 y는 x분의 마이너스 1로 가져갈게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은 직선의 좌표를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반비례를 설명할 때 x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도 0이 안 된다 그랬죠? x가 0이 될 수 없기에 y도 0이 안 된다 그랬죠? 요걸 우리가 점차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선이다 그래서 점근선이라고 그래요. 점근선의 좌표는 x가 0이고 y가 0일 때예요. x가 0일 때를 다른 말로 말하면 y축이라고 그러고요. y가 0이다의 다른 말은 x축이라고 그럽니다. x축에서는 모든 y는 0이고요. y축에서는 모든 x는 0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1을 넣었을 때 1이 되고요. 2를 넣었을 때 2분의 1, 3을 넣었을 때 3분의 1. 근데 2분의 1을 넣으면은요. 2분의 1분의 1분의 1이 되어서 분자를 하면 2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또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돼요. 절대 x축, y축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음수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플러스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로 바뀝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점대칭의 도형이에요. 그리고 얘는 y는 x에 대하여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서 y는 x에 대하여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서 대칭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비례상수가 양수일 때는 제 1, 3, 4분면을 지나고 그 다음에 비례상수 a가 음수일 때는 제 2, 4, 4분면을 지난다는 거 이제는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확대를 해서요. 만약에 얘가 y는 x분의 1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조금 더 이렇게 그려버리면 얘는 y는 x분의 한 4가 될 거고요. 조금 더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얘는 y는 x분의 1보다 작은 거 누구겠니? 뭐 한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즉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음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반비례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x가 0보다 큰 지점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x가 0보다 작은 지점이죠. 양수인 지점에서 x가 증가하지만 y는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x가 음수인 지점에서 x가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기 x가 0보다 큰 지점에서 x가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증가하겠죠. x가 0보다 작은 지점에서 x는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 이거에 다예요. 이게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두 미지 변수의 곱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서 y는 x분의 a가 된다라고 하는 게 반비례 그래프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지우고 중1 함수를 끝났다라고 보고 이제 중2 함수 들어갑니다. 힘들죠? 벌써 20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쭉 다 훑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강의도 길 것이다. 그러니 혹시나 힘들면 중간에 잠깐 끊고 멈췄다가 다시 보는 과정을 가져가시고요. 자, 이제 우리는 중1이라는 고개를 넘었습니다. 이제 중2의 고개를 들어갈 건데 그걸 우리는 1차 함수라고 합니다. 자, 1차 함수니까 자, 이제 중2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 중2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중1의 정비례를 다시 기억을 떠올려야 돼요. y는 ax에서 2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조금 더 그릴까? 둘 이렇게 되겠죠. 자, 양수니까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됩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음수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1차 함수는 y는 ax 더하기 b에서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는, 그러니까 x 1차 함수니까 1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우리 1차 함수라 그래요. b는 0이 되어도 되고 0이 안 돼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y는 2x도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y는 2x 플러스 5 마이너스 2x라고 하면 얘는 1차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x와 y가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더하기 b라는 녀석은 만약에 b가 양수가 되면은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게 되고 음수다 그러면은 똑같은 데에서 밑으로 내려온 거야. 그러니 양수가 되었을 때는 플러스 b만큼 올라간 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0,0에서 만나던 게 0,b로 바뀌어버리죠. b가 음수라고 하면 마이너스 b만큼 내려간 게 됩니다. 그러면은 y의 좌표는 0,0에서 결국 0,b로 바뀌는 건 똑같은데 이 b의 부호가 음수라는 사실인 거야. 똑같아요, 얘도. 여기에 이제 더하기 b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수면은 플러스, 음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b가 되는데 b가 양수면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0,b. b가 음수면은 밑으로 내려가죠. 역시나 0,b인데 얘의 부호가 음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a가 지금 양수예요. 2니까. 그럼 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무슨 그래프니? 증가의 그래프라는 거고 여기서는 a가 음수죠?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 감소함수의 그래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y는 ax 더하기 b에서 a가 양수면은 제 1, 3, 4분면을 지나는 게 되고 a가 음수면은 제 2, 4, 4분면을 지나는 게 될 것이고 a가 양수일 때 얘는 증가함수의 그래프이고 음수면은 감소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를 기억해라는 거야.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싹 다 지우고요. 이제부터 다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큰 테두리를 기억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1차 함수 부수기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좀 지우고 합시다. y는 ax 더하기 b에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A는 양수라는 사실 기억하고 있을 거고 Y축과 양의 방향에서 만나니까 B도 양수라는 건 알 수 있을 거다는 거야.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여기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X의 절편이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여기의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Y의 절편이라고 할 거야. 근데 X의 절편의 내용은 Y가 뭐인 경우? 0인 경우야. Y의 절편의 또 다른 내용은 X가 0인 경우가 되죠. 그러면 Y에다가 0을 넣었더니 0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고 넘어가면 Y에 0을 넣었잖아. 여기 더하기 A다. B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B는 AX가 되니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X 절편의 좌표는 마이너스 A분의 B, 0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X에다 0을 넣으면 Y는 A 곱하기 0 더하기 B인데 0은 없어지지?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0, B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음수도 똑같고 양수도 똑같아요. A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내용을 알았다면 지우고요. 얘도 지울고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X절편, B가 Y절편 요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A라는 녀석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그래요. 기울기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점을 찍어버리면 그 두 개 연결하면 이게 기울기예요. 이게 기울기. 기울어져 있는 정도.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가 X1, Y1이고 여기가 X2, Y2라고 하면 X2에서 X1을 빼면 이게 뭡니까? X의 증가량이 되죠. 그리고 Y2에서 Y1을 빼면 Y의 증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나타냅니다. 선생님 어느 걸 X2로 잡고 어느 걸 X1으로 잡아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울기를 구하고자 한다면 X2-X1분의 Y2-Y1을 해도 되고요. X1-X2분의 Y1-Y2 해도 돼요. 하지만 X1과 Y1의 자리가 이게 X1-X2를 했는데 Y2-Y1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여기 잡느냐 여기 잡느냐는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이게 기울기입니다. 이게 기울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전부 다 지우고요. 얘를 전부 다 지우고요. 얘가 좀 됩니까? 싹 다 지웠다면 우리가 얘를 스탠다드형에서 표준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AX 더하기 BAY 플러스 C는 0이다. 얘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기울기가 얼마고 Y절편이 얼마고 X절편이 얼마인지 구하는 건 절편은 쉽겠지. 뭐 X에다 0을 넣으면 Y절편, Y에다 0을 넣으면 X절편이니까. 근데 기울기는 쉽게 안 나와요. 그래서 B의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 있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뭐가 되는 거고 기울기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B분의 C가 뭐가 되는 거니 Y의 절편이 되는 거며 마이너스 B분의 A의 마이너스 B분의 C가 X절편이 되는 거예요. 얘가 A 자리에 있는 거고 얘가 B 자리에 있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니? 물어보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일반형과 표준형을 가지고 두 개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점점 조금씩 깊어집니다. Y를 A'(X) 더하기 B'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고 바꾸고요. 만약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기울기가 똑같으면 얘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납니다. 평행하거든요. 기울기가 똑같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평행이라고 그러고 해가 없다라고 그래요. 뭐가 똑같아요?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y절편은 서로 달라야 돼요. 근데 만약에 기울기와 y절편이 똑같아서 둘이 겹쳐지잖아요. 얘는 우리는 일치라고 합니다. 이때는 해가 무수히 겁나 열나 많은 상황이고요. 이때는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y절편도 같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여기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볼 겁니다. 자, 표준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A와 A'이 같고 B와 B'은 같지 않다.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평행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A와 A'이 같고 B와 B'이 같다라고 하면 싹 다 똑같으니 일치 조건이 돼요. 평행할 때는 선생님이 해가 없다 그랬고 일치할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반형에서는 매번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로 바꾸기 싫다 이거야.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바로 보는 방법이 a'분의 a와 b'분의 b와 c'분의 c에서 얘들이 같지 않고 a와 b는 똑같은데 c만 상수만 같지 않으면 얘는 평행하면서 해가 없는 조건이 되고요. A'분의 A와 B'분의 B와 C'분의 C가 다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일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고집 피운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얘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로 바꾼 다음에 똑같은 거 찾을래요. 그럼 그렇게 해도 됩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게 하나가 있는데요. 기울기가 만나서 서로 수직이 된대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기울기와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는 무조건 수직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겠죠. 만약에 A와 A'도 다르고 B와 B'도 다르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한 점에서 그냥 만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야 돼요? 아닙니다. 고등 1교과 과정에서 나와 있지만은 아신다고 하면 A와 A'을 곱하고 B와 B'을 곱해서 0이 되면 돼요. 조금 생소하니까 외우는 게 좀 편할 겁니다. 요것도 외우시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다. AA'과 BB'을 곱한 걸 더하면 0이 된다. 그건 역시도 뭐가 되는 거다? 수직인 조건이다. 얘는 표준형에서 하는 거고 얘는 일반형에서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축의 수직인 직선 반대로 Y축에 평행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Y축의 수직인 직선 얘는 X축에 평행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은 이렇게 되어야지 X축과 수직이죠. Y축과는 평행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X는 A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왜 X는 딱 정해져 있는데 Y는 겁나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Y축의 수직이며 X축에 평행한다.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들어와야지 Y축의 수직이 되죠. 그리고 X축과는 평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X는 무수히 많은데 Y는 하나니 Y는 B다라고 나타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다예요. 기울기, X절편, Y절편, 일반형, 표준형, 수직이다. 이게 중2 교과 과정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막 짜집기 하고 미치고 내치고 해야 돼요. 이러한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하고 확고부동하게 가져 있지 않다면 문제 백날 풀어도 풀었던 감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짬밥이라 그러죠. 내가 풀었었던 짬밥으로 푸는 거지 자기의 실력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설명에 썼던 내용을 지금 내가 하루에 함수를 꽉 밀어 넣는 이유가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다 봐라 이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한꺼번에 넣어라 이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디테일링 하자 이거예요. 자, 이제 고생하셨고요. 대망의 중3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함수가 뭐라고요? 제일 강의 처음에 함수가 뭐다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막 꾸며서 말을 하지 말고 뭐가 함수니? 함수가 뭐야? 내가 꾸밈 없이 얘기하랬지? x값이 한 개가 존재할 때 y값 한 개씩 대응되는 것. 이게 함수입니다. 그래서 xy의 좌표와 관계식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3 과정에서부터는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2차 함수를 배울 거예요. 1차 함수는 ax 더하기 b의 y 플러스 c는 0에서 a도 0이 아니어야 되고 b도 0이 아닌 이런 상황이었었고요. y는 ax 더하기 b에서 a는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되고 y도 0이 안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2차 함수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에서 y는 0이 될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네요. 왜? 2차, 차수가 2차니까 여기 제곱의 값이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나머지 b와 c는 0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2차 함수입니다. 그럼 이 2차 함수에서 b와 c는 0이라는 전제 조건에 베이스를 깔아놓고 y는 ax의 제곱에서 a가 양수인 2x제곱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x제곱을 비교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좌표 선상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자, 0,0을 지날까요? 안 지날까요? x에 0을 넣으면 y는 0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1을 넣었더니 1을 제곱하면 1이고 1,2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제곱하니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얘는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했으니 전부 다 음수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2를 넣으면은 플러스 8, 마이너스 8이 되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게 되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걔를 연결하시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은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얘는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죠. 맞습니까?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됩니다. x가 0보다 큰 지점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 있어요. 양수일 때. 그럼 x가 0보다 작은 지점에서 x는 증가하고 있을 때 y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음수일 때 x가 0보다 큰 지점에서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죠. x가 0보다 작을 때 x는 증가할 때 y는 증가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둘 다 꼭지점의 좌표는 0,0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의 절대값이 얼마입니까? 요거의 절대값 얼마입니까? 이렇게 y는 ax제곱에서 a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일 때는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된다 이겁니다.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를 그린 걸 우리는 y는 4x제곱이라고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더 완만하게 그린 것을 우리는 y는 2분의 1x의 제곱이라고 하니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좁아지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넓어지는 그래프일 거다라는 기억만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스타트가. 자,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시작할 거냐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서 Y는 AX의 제곱에서 A가 양수라고 합시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선생님이 양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얘를 B만큼 올리는 거예요. 얘를 B만큼 올려버리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Y는 AX제곱 더하기 B가 됩니다. 내려가도 똑같죠.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0,0을 지나던 녀석이 0,B로 바뀌어버리죠. 0,B로 꼭지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아까 설명 하나 조금 누락된 게 있는데 얘는 요 길이가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같죠? Y축을 기준으로 접힙니까? 안 접힙니까? 겹쳐지죠? 반으로 접으면. 그러면은 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Y축이라고 그러고 그때 축의 방정식을 Y축을 다르게 표현하는 건 X는 0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꼭지점의 좌표는 0,B로 바뀌고 아래로 볼록이죠. 축의 방정식은 여전히 X는 0이고요. 맞죠? 그렇게 되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그래프가 이번에는 위아래로가 아니고 좌우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B만큼 움직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움직인 그래프가 되겠죠. X축으로 움직인 거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 B라고 하지 말고 Q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 건 똑같지만 꼭지점의 좌표가 0,0에서 B,0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축이 뭐가 되는 겁니까? B가 되겠죠. 축이 P만큼 P가 된다. 그러면 얘는 꼭지점 좌표가 P,0으로 바뀌고 축 방정식은 X는 0에서 뭐로 바뀌니? X는 P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P를 기준으로 접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X가 P보다 클 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합니다. 그럼 X가 P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는 게 되겠죠. 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뭘 할 것 같습니까? 전부 다 써버리겠죠. 위로도 움직이고 아래도 움직이고. 선생님 X는 방금 부호 반대라 그랬으니까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일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옮겨가겠니 안 옮겨가겠니?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던 게 P,Q로 바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지점은 P,Q가 되고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되겠지. 그리고 모든 Y의 값은 Q보다 크거나 같겠지. 여기가 Y는 Q 아니니? 그거보다 전부 다 위에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최대값은 얼마인지 모르죠.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까? Q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요 정도까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찾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우리가 방금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Y는 AX제곱 더하기 Q만큼 해서 위아래로 움직였고 그리고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으로 X축으로 P만큼 움직이는 거 배웠고 그리고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에서 PQ만큼 X축으로 P만큼 하시 Q만큼 움직여 배웠잖아요. 맞아 안 맞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표준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얘는 이제 뭐냐면은요, 일반형이에요. 그럼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다라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p, q가 돼요.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이 돼요.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돼요. 요걸 기준으로 쳐 p니까. 그럼 표준형에서는 너무나 많은 자료를 알 수 있는데 일반형에서는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y는 a로 묶어내고 x제곱 더하기 a분의 b에 플러스 c. 어차피 분배하면 다시 요거 되잖아요. 완전제곱 만드는 과정 생각납니까?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완전제곱 만드는 과정. 반이 누구예요? 2a분의 b지 않습니까? 반의 제곱. 그럼 더하기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만큼만 엮어내면 a에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가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시면 y는 a에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그리고 c를 4a분의 4ac로 바꾸면 어차피 약분되면 다시 c와 똑같죠. 그런 다음에 더하기 4a분의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c로 바꿉니다. 분모가 똑같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 부호 반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4a분의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c가 되는 거예요. 몰라도 보고 알아도 보세요. 자, 그리고 축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이제 귀찮으니까 외우라고 하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내가 외웠다라고 합시다. 근데 매번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야지만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됩니까? 라는 또 궁금증을 가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반형에서 그래프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A를 가지고는 뭐를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인지 아니면 위로 볼록인지를 알 수 있어요. 2번 A와 B의 부호가 if 만약 같다면 Y축의 왼쪽 편에 꼭지점이 있습니다. 다르다면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면 꼭지점이 오른쪽 편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C는 그래프의 Y절편의 기호입니다. Y절편이 양수면은 C가 양수고 음수면은 음수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르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쉽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선생님이 거꾸로 들어가서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꼭지점이 여기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첫 번째 1번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A는 양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Y축을 기준으로 왼쪽 편에 있기 때문에 A와 B의 부호는 서로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C는 Y절편이 양수니까 양수가 된다 이겁니다. 쉽잖아.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아래로 볼록이니 A는 양수가 되죠. 근데 꼭지점이 축 위에 있으니까 B는 0입니다. C는
y축과 양에서 방향하고 있으니까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되겠습니까? 몇 개 더 해볼게요. x축, y축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 라고 합시다.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게요. 검정색부터 가겠습니다. 위로 볼록이니까 a는 음수가 돼야 되겠죠. 꼭지점이 y축의 오른쪽 편에 있으니까는 b의 부호와 서로 다릅니다. a는. 그리고 c는 y절편이 음수다 보니까 음수가 된다 이거예요. 빨간색 가볼게요. 위로 볼록이니까 a는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겠죠. 꼭지점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됩니다. 맞습니까? c는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 0이 된다 이거예요. 이제 보는 법 알겠어요? 파란색은 위로 볼록이니까 a는 음수가 돼야 되고 y축의 왼쪽 편에 꼭지점이 있으니 b의 부호도 같아야 되고요. c는 양의 방향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 정도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면 이제 2차 함수는 나름 살짝 개념이 잡힌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1에서 1차 함수, 중1에서 정비례 반비례, 중2에서 1차 함수, 중3에서 2차 함수 이렇게 큰 맥락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한 게 이제 뭡니까? 함수죠. 함수. 그래서 함수를 한 번 본 겁니다. 절대 두 번, 세 번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개념만 한 번 본 거고 이제 한 51분 정도 지나갔는데 이 시간에 내용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함수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할 듯 합니다. 수고했습니다.